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의 김수현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증상, 두통이죠. 지끈지끈한 두통이 몰려올 때면 일상 속 컨디션이 깨지게 되는데요. 두통은 약을 먹고 푹 쉬면 나아지는 가벼운 두통도 있지만 우리 몸의 위험을 경고하는 심각한 신호가 될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가볍지만 또한 무겁기도 한 두통에 대해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주미인경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과도하게 신경을 쓰거나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 두통을 좀 느끼게 되는데 네. 그 외에도 이게 두통이 나타나는 때가 있죠. 어느 때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것이 뭐 감기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뭐 그런 심각한 질환인 경우도 있지만은 가장 흔한 경우에서는 그 자체가 두통 질환인가 편두통, 긴장형 두통에 의한 경우가 제일 많죠. 두통이라는 게 사실은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통증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몸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서 그걸 아프게 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한다든지 우리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가장 흔한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너무 민감해 있는 상태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민감해서 우리가 민감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지만은 다른 원인의 심각한 원인 예를 들어서 이제 뇌종양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뭐 부비동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건 구분하기 힘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진찰뿐만 아니라 뭐 MRI라든지 CT 같은 걸 찍을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앓고 있는 간단한 두통 같은 경우는 신경성인 게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약간 예민해지는데 그게 이제 뒤에서 뭐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편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유전 가족력이 훨씬 많고 저도 편통이 있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편통이 있으시고 또 그런 경우도 있군요. 제가 듣기로는 단순 두통인지 2차성 두통인지 구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1차성 두통은 뭐고 2차성 두통은 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성 두통은 그 자체가 두통 질환인 이제 원발 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긴장형 두통, 양쪽 머리가 멍하게 아픈 긴장형 두통, 욱신 후정에 자주 아픈 편두통이 있겠습니다. 2차성 두통은 다른 원인에 의한 두통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뇌출혈이나 뇌종양, 부비동염, 경부질환, 감기와 같은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2차성 두통은 다른 원인에 의한 두통인데요. 흔히 이제 벼락두통이라고 하는데 1분 이내에 갑자기 심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 그때 보통? 그리고 한쪽만 아픈 두통. 한쪽만 아프고 그다음에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점점 나빠지는 두통. 그다음에 한쪽만 아픈 두통. 흔히 편두통이 한쪽 머리만 아프다고 하지만은 편두통이 한쪽 머리 아픈 경우는 절반밖에 안 되고 그 한쪽 머리 아픈 것도 왔다 갔다 하게 아파요. 그런데 한쪽만 아픈 경우에는 어떤 2차성 두통이고 또 다른 게 이제 다른 마비라든지 감각 이상, 경련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50세 이후에 새로 원발 두통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1차성 두통이 새로 나타나지는 거의 않습니다. 그래서 50세 이후에 전과 다른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2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많아서 꼭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이 두통이 자주 나타난다면 의심이 되는 증상들, 뭐 질환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제일 자주 나타나는 원인의 가장 흔한 것은 편두통입니다. 오래 자주 아픈 경우에는 사실은 덜 위험해요. 오랫동안 아팠다는 것 자체는 2차성이더라 하더라도 2차성일 가능성이 적고 2차성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별로 위험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주 아픈 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 병원에 가서 오는 고통스럽고 자주 오는 가장 원인은 편두통입니다. 두통이 첫 증상으로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병, 앞서 말씀드린 심각한 2차성 질환인 경우가 많은데요. 두통 자체가 알아서 더 심해지느냐, 그것들은 아직 밝혀지는 병은 없지만은 흔히 이제 통증이 자주 앓게 되면 더 만성 통증이 되고 불면이 더 심해지고 치료하지 않으면
뭐 기분 장애, 우울이라든지 뭐 불안이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두통이 좋게 되면 다른 증상도 좋아져요. 몸 통증이라든지 다른 통증 같은 거 좋아지게 되고 기분도 좋아지게 되고. 예. 앞서 편두통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편두통은 왜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편통은 이제 크게 유전적인 질환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편통이란 것은 이제 유전적으로 편통 환자들한테 한 절반 정도가 가족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자주 아픈 분 있어요. 제가 여쭤보면 다들 한 절반 정도는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데요. 환경적인 요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이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이제 여성들은 30, 40대 되게 편통을 많이 앓게 되는데 그때 많이 아프게 되고 그다음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자는 거. 그다음에 그 운동을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 일요일에 늦잠 자면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흔히 이제 약간 속도 미식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유발이 되는 거고 잠을 너무 적게 자는 거. 그다음에 어떤 특정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기름기가 많다든지 너무 맛이 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편통이 유발이 되죠. 네. 그리고 우리 두통이 나타나면 바로 좀 약을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약을 계속해서 많이 먹어도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좀 봤거든요. 그게 괜찮은 건지 그리고 복용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약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약 안 먹는 두통 환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많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그 편통 환자들 꽤 심한 편통 환자들도 치료 안 한 사람이 한 40~50%가 됩니다. 전혀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약물들을 또 사실은 효과적인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그걸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 이하 정도 먹는 경우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먹게 되면 두통이 이제 만성화가 되게 되고요. 심지어는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해서 약물 자체가 의해 두통이 유발이 돼요. 처음에는 두통이 났다가 약물을 많이 먹게 되면 두통약을 끊게 되면 두통이 더 심하게 되죠. 근데 그때는 약물을 끊지 않으면 두통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되 이틀 이하 정도만 먹시는데 그 이상 먹는 경우에서는 약이 안 듣기 때문에 다른 원인일 수도 있고 또 약물 과용 두통도 예방해야 되니까 좀 더 편통을 억제할 수 있는 예방 치료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 두통을 좀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수칙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것들 있죠? 일찍 자기. 그다음에 운동하기. 그러니까 중강도의 그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권해지거든요.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한 40분 정도 일주일에 한 2, 3일 이상 운동을 하는 것들 그렇게 하고요. 체중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체중이 좀 살이 찌고 나면 두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지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체중 감량 수술하고 나면 두통이 확 좋아지는 분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거의 다 그래요. 제 환자 중에 150kg 있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어쩌니 제가 못 알아봤는데 절 아시겠어요? 해서 근데 몸무게가 80kg 줄었는데 두통이 거의 없어졌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꽤 몸무게 많이 나갔는데 두통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일찍 자기, 일찍 일어나기. 그다음에 과다한 카페인. 그러니까 편통 환자들 잠을 깊이 못 자는 게 있어서 카페인을 많이 먹게 되는데 오후에는 카페인 양을 줄이고 오후에는 카페인을 안 드시는 것도 굉장히 편통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치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건강한 생활을 하다 보면 두통이 좀 완화되는 걸 느낄 수 있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약을 일주일에 2, 3일 이내로만 좀 먹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통은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야기 기억해 두셨다가 지긋지긋한 두통이 찾아오면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송나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